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언성을 높이며 몰아붙이고 예의 없이 말을 쏟아내는데 말문이 막히고 마음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들끓을 때 그때 단 한마디만이라도 반격하듯 쏘아붙이고 싶은 충동. 그걸 여러분은 얼마나 잘 참아내고 계십니까? 혹은 그 말을 꾹 삼켰다가 밤새 후회하고 자책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의 방송은 여러분의 그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예의 없이 굴고 말로 상처를 주려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5초만 그 자리에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5초,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참는 걸 약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가장 짧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조율하고 상대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5초 동안 우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선택하며 상대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서울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49의 여성 정미 씨. 그녀는 손님과의 말실수로 억울하게 악성 후기를 받은 날, 온종일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정미 씨도 말이 튀어나올 뻔했답니다. 그건 손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하지만 그녀는 딱 5초만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이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 말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네요.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손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손님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고 잠시 후엔 오히려 자신의 오해였다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정미 씨는 말했습니다. 그 5초를 참지 않았다면 저는 가게를 접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5초가 저를 지켜줬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앞선 침묵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를 이긴 자다. 그 5초의 침묵은 여러분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과 품위를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왜 5초 침묵이 모든 말보다 강력한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바꾸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직장인의 실제 경험을 통해 침묵이 어떻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상대를 꿰뚫어보는 힘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아주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평판을 바꾸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인물은 37의 직장인 준호 씨입니다. 그는 IT 기업의 기획팀 팀장이었고 신입사원들에게도 꽤 인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일을 깐깐하게 하긴 해도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 준호 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내 대형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정리에 작은 오류가 생겼고 그 탓에 중요한 회의에서 이상하게 엉킨 자료가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부장은 노골적으로 준호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기획팀이 할 일이야? 이래서야 우리 부서 전체가 무능해 보이는 거잖아. 왜 항상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 씨의 머릿속엔 수백 가지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제 실수가 아닙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보고 누락을 했고 전 그걸 어젯밤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말투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5초를 셌다고 했습니다. 그 5초 동안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부장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같은 부서의 한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멋졌어요. 그렇게 감정 하나 안 섞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올라올 때 말하지 않으면 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지는 순간은 감정에 끌려가 말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 5초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어떤 말이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낼 자격이 있는지도, 그 말을 꺼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 5초 안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반사다. 그러나 침묵은 마음의 깊이다. 분노는 소리로 울리지만 존중은 침묵 속에 깃듭니다. 준호 씨가 보여준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말을 바로 되받아치기 전에 딱 5초만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 사이 여러분의 말은 날카로운 반격이 아니라 품격 있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이 5초의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 어머니의 사연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순이 간 넘은 어머니 성숙자 씨입니다. 성숙자 씨는 새 아이를 키워낸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와의 작은 의견 충돌이 순식간에 큰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서 고기 주문을 해온 며느리에게 이건 좀 질겨 보여서 어른들이 안 좋아해 라고 한마디 건넨 것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름 신경 썼어요. 매번 이래서 같이 살기 참 어렵네요. 말투도 표정도 예전과는 다른 차가운 반응이었고 그 순간 성숙자 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말이 거칠거나 막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짧은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순간 속에서 수십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몇 년을 밥하고 빨래했는데 네가 지금 그 태도냐? 정말 나가서 따로 살고 싶다. 하지만 성숙자 씨는 그 모든 말을 꾹 참고 입술을 다물고 딱 5초를 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가슴은 먹먹했지만 그 침묵의 5초 동안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면 이건 돌이킬 수 없게 되겠구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수고했겠다. 그럼 그걸로 하자.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방으로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성숙자 씨는 말없이 며느리 손을 잡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단 5초만 참지 못해 버럭 쏟아낸 말이 몇 년치 정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말이 쉽게 오가는 만큼 말로 생긴 상처도 더 깊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 5초의 침묵은 관계를 보호하고 오해를 걸러내며 상대의 감정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놀라운 시간을 줍니다.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침묵했을 때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말투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은 혼잣말처럼 자신의 말을 되새기게 되고 거기서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는 우리가 선택할 자유와 그 선택이 담긴 성장의 힘이 있다. 그 공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5초의 침묵입니다. 이번에는 직장도 가정도 아닌 가장 친밀한 관계인 친구 사이에서도 이 침묵이 어떻게 진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 희정 씨와 미영 씨는 10년 넘게 연락을 이어온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아이들 문제나 시댁 갈등 같은 이야기도 숨김없이 나눌 정도였지요. 하지만 오랜 우정에도 균열은 뜻밖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희정 씨가 카페에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남편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애도 사춘기라서 집이 전쟁터야. 나 그냥 혼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하루만 쉬고 싶다. 그러자 미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돈이라도 벌잖아. 나는 애 학교 끝나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해서 미치는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정 씨는 가슴 깊이 서운함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들어줄 생각이 없구나. 그녀는 딱 한마디만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넌 맨날 그렇게 남 얘기 무시하지? 항상 자기 얘기만 하더라. 그럼 말을 왜 꺼내? 말아서 뭐해?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5초를 셌다고 했습니다. 그 5초 동안 말이 아니라 희정 씨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얼굴이 굳었고 시선이 떨어졌으며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지요. 미영 씨는 그 표정을 보고 자신의 말투가 상대를 얼마나 차갑게 했는지를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 침묵은 서운하다는 말보다 더 강력했고 질책보다도 더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희정아, 오늘 네 표정이 자꾸 생각나.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듣고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여러분, 친구는 평등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말의 무게는 때로는 상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친한 만큼 말을 더 쉽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밟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어떤 말보다 더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상대의 눈을 뜨게 하고 친구라는 이름 아래 지나쳤던 경계를 조금씩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면 남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 그 삼가야 할 말의 자리에 5초의 침묵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보다 단단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침묵이 어떻게 집단 속에서도 모두의 신뢰를 얻는 태도로 작용하는지를 공동체 안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회관에서 일어난 작지만 인상 깊은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김정태 어르신은 지역 노인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지만 늘 따뜻한 말투로 사람들을 대했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흥분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바라보는 편이었지요. 어느 여름날 회관에서는 작은 축제 준비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기존보다 규모를 줄이자고 했고, 다른 이들은 이럴 때일수록 크게 해야 사람들도 힘이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한 어르신이 김정태 어르신에게 날을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왜 항상 가만히만 있어요? 의견 좀 내봐요. 남 눈치만 보지 말고. 모두가 정태 어르신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몇몇 사람은 어색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정태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말을 한 어르신을 바라보며 5초를 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그 어르신의 목소리 톤과 말투의 공격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공기에 퍼져 느껴졌지요. 정태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을 충분히 듣고 정리가 되면 그때 제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는 차분하게 흐름을 되찾았고 조금 전 고성을 지르던 어르신도 표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 그는 먼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날이 섰지요. 김 어르신, 미안하오. 여러분, 사람은 말에 말로 맞서면 결국 감정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사람의 말이 스스로 무게를 드러내게 하고 주변이 그 말의 성격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가 공기를 정리하고 말의 흐름을 조율합니다. 도덕경에서는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말은 말이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크게 외치기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고 필요한 때에만 정확한 말로 중심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앉든 모두가 흥분할 때 그 자리에 5초간 침묵할 수 있다면 그곳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침묵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한 상담 사례를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중년 부부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고 아이들도 다 장성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거의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습니다. 말만 꺼내면 늘 싸움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에 비난조가 섞이는 일이 많았고 아내는
그 말에 쉽게 상처받고 바로 되받아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작은 불만을 털어놓자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시작하려는 찰나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5초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의아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단 5초, 말이 없는데 공기가 무겁고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그 기이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이 그렇게 붉게 충혈된 걸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꼬리가 평소보다 많이 내려가 있었던 걸 그제야 봤다고 했지요. 그 5초의 침묵 이후 말은 훨씬 부드러워졌고 그날 상담의 분위기도 훨씬 평화롭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가 대화할 때 필요한 건 말솜씨가 아니라 숨 쉴 틈입니다. 말과 말 사이의 여백이 곧 사랑의 자리이고 그 틈이 없으면 사랑도 이해도 들어올 자리를 잃게 됩니다. 5초 침묵이 가진 힘은 바로 그 여백을 회복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안에서 숨 쉴 틈을 잃고 계신가요? 그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멈추는 능력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말 속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깊이는 말하지 않음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해이고 화합이며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때로는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이제 이 5초의 침묵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보며 마무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억울함이 푹 받칠 때,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상대가 예의 없이 굴고 존중 없는 말을 퍼부을 때, 그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고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고 무례함에 맞서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을 내뱉는 대신 딱 5초만 가만히 침묵해 보십시오. 그 5초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 5초는 상대의 말이 무례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5초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첫째, 회사에서 몰아붙일 때 5초의 침묵은 분위기를 뒤집는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 가정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5초의 침묵은 상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셋째, 친구의 말이 서운할 때 5초의 침묵은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넷째, 공동체에서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았을 때 5초의 침묵은 신뢰를 쌓는 품격이었습니다. 다섯째, 부부 사이에 쌓인 오래된 갈등도 5초의 침묵을 통해 처음으로 진심이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요한 형태의 반격이고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말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여러분의 진심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말을 아끼는 그 순간이
여러분을 더 깊이 기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묵자에는 많이 말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우리에겐 침묵이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한 파장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 지금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면 그 순간 말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올 때 한 번만, 딱 한 번만 5초의 침묵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의 그 5초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어떤 관계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겐 다시 침묵을 선택할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위대한 언어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고요를 선택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